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구하시나요? 한국의 오랜 지혜, 명리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빛이 우리를 위험한 덫으로 이끌기도 하는데요. 오늘 명리학이 마주한 윤리적 시험대, 그 신뢰의 문제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미래를 살짝 엿보는데 얼마를 내시겠어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희망과 불안, 그리고 신뢰라는 것의 가치를 묻는 질문이죠.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1200.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명리학 교육기관, 그러니까 학원의 숫자입니다. 명리학이 더 이상 개인적인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교육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산업에서 움직이는 돈은요, 자그마치 연간 1,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말 엄청난 시장 규모인데 이 자체만으로도 명리학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점술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제 소수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보편적인 문화 현상이 된 거죠. 이렇게 거대한 산업과 대중의 관심 속에서 명리학은 지금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신뢰를 악용하는 사기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윤리를 바탕으로 진짜 신뢰를 쌓아가는 길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길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바로 2021년에 있었던 김정일 씨와 천리예측연구소의 사기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명리학의 어두운 면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김정희 씨는 명리학적 예측을 내세우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합니다. 바로 사업 성공 보장, 그리고 이걸 미끼로 투자금 명목으로 무려 2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 챙겼죠. 이건 조언의 선을 한참 넘은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3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파산했고요. 김정희 씨는 결국 검찰에 구속돼서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고개 대 미래를 팔았다. 이 한 문장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도구가 마치 확정된 상품처럼 팔려나간 순간 그건 더 이상 조언이 아니라 사기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희망을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희망명리센터 이재현 원장의 2023년 공익 프로그램인데요. 이 사례는 윤리적인 실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이재현 원장은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무려 5,000명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담 전에 예측은 확정이 아니라 조언일 뿐이라는 점을 명시한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받았다는 점, 그리고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계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담을 받은 사람 중 무려 92%가 삶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거든요. 이건 윤리적인 접근 방식이 내담자에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어요? 결국 두 사례의 차이는 이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정해진 목적지를 팔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급 여정을 위한 지도를 주려고 했다는 것. 진정한 명리학의 역할은 운명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기꾼과 진정한 조언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명리학회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윤리 강령을 통해서 그 책임의 규칙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2024년에 개정된 대한명리학회의 윤리 강령입니다. 이건 명리학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자 우리 같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 강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비밀 보장. 고객의 사적인 이야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둘째, 정보 제공 의무.
이건 정말 중요한데 예측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라고 명확히 알려서 미래는 정해졌다는 착각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신뢰. 일방적인 예언이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5가지 실천 원칙은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상담 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명확한 약속을 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상담의 질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그 전문성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는 책임까지.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상담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명리학계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움직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명리학계도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는 통일된 직업 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검증된 전문가들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등록 시스템도 만들고 있어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죠. 이런 노력들이 결코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지혜라는 뿌리 위에 책임감과 돌봄이라는 현대적인 기준을 더해서 훨씬 더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문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도인 셈이죠. 결국 명리학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다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임감 있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명리학의 진짜 미래가 아닐까요?